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때 이과 출신 학생으로서 물리2 선생님 시간이 되면 항상 설레서 캔커피를 교탁에 올려놓고 했던 과거 이과 학생 김영입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물리 때문에 이과를 일찌감치 접었던 문학만 사랑한 인재 책방의 책방지기 조인혜입니다. 아주 두 분 난리가 나셨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혼자 수학 정석을 풀었던 요즘 청소년들은 정석을 모를 것 같지만 저는 수학 요정. 아니 너무 진심으로 너무 심하게 놀란 거 아니에요? 그냥 인재로 해줘요. 수학 요정. 수학여정과 함께하는 제10회 한나건 과학소설상 수상작 특집. 오늘은 김문경 작가님의 시간 속의 너에게 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의 줄거리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방사선으로 인해 바다와 지구가 완전히 오염되어 버린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살고 있는 주인공 L24 나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이 나는 기계에서 태어난 보호소 아이들 중 한 명입니다. 이 누구에게도 곁을 내주지 않고 굉장히 고슴도치처럼 살고 있던 이 나는 학급에 은하라는 아이가 전학을 오게 되면서, 그리고 은하와 친해지게 되면서 변화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은하는 폐가 굳어지는 병을 가지고 있어서 이 병을 고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기계폐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기계폐로 바꾸려면 프록시마라는 행성으로 가야 돼서 나와 은하는 서로 떨어져서 헤어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은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 프록시마로 가는 건데요. 나는 그 방법을 시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나가게 될지 작품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작품 너무 흥미롭게 읽었는데, 일단 무엇보다 SF 초심자들도 어렵지 않게 진입할 수 있는 작품이라 너무너무 좋았고, 또 사실은 청소년기가 감수성이 정말 한창 예민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여러 군데에서 심장이 쿵쿵댄 거예요. 역시 요정이에요. 맞습니다. 수학 요정.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 이렇게 심장이 쿵쿵 됐냐면 24쪽에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떠오를 거야. 앞으로는 널 혜성이라고 부를게. 이 장면에서 혜성이라니 막 이러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떨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너를 꽃이라고 불러준다는 김춘수의 꽃도 생각나고 또 이야기도 너무 흥미로워서 사실은 아이들이 이 작품 어떻게 읽을지 너무 궁금하고 반응을 알고 싶어서 제가 정말 올 한 해 이 작품 읽고 아이들이랑 대화를 얼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던 작품입니다. 재호님이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다고 말씀하셨으니 저에게는 어떤 이름을 붙여주고 싶으신가요? 처음에는 붙여주고 싶은 이름이 없다고 하려고 했다가 그러면 또 너무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리를 한 거예요. 어떤 이름을 붙여주면 좋을까 열심히 궁리를 하다가 제가 영희님을 호이호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김영호이호이. 김영호이호이 좋은데? 김영호이호이 굉장히 경쾌할 것 같아. 김영호이호이 대본써 뭐 이런 거. 그래서 왜냐면 김영희의 희와도 좀 발음이 비슷하기도 하고 또 좀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잖아요. 제 이름 여기 이제 앞으로 김영호이호이라고. 좋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왜 청소년들이랑 읽고 싶은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은하와 혜성의 그 관계가 마치 재호와 호이호이의 관계처럼 사랑과 우정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주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의하기, 어떤 단어로 명확히 정의할 수 없는 이 둘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미래적 관점, 우주적 관점으로 보면 되게 인간과 인간의 경계, 존재와 존재 간에 뭐 서로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건 되게 작은 일인데 이거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SF를 접하는 게 그런 건 되게 바보 같은 일이야 라는 생각을 청소년들에게 일으킨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은하와 혜성은 둘 다 여성인데 지금 이 현실에서 이 둘의 관계를 봤을 때 쟤네는 그럼 무슨 관계야? 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법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선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SF에서 성별에 되게 모호한 인물이 등장하거나 성별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서사가 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지난 회에서 저의 3번째 소원은 여러분이 SF 소설을 많이 읽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소설을 청소년들에게 권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설정 자체가 좀 약간 충격적이었거든요. 방사선으로 오염된 바다를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기계에서 만들어낸다는 점이 되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기계에서 20회 남짓밖에 살지 못하는 이들을 이런 걸 정화하는 목적을 위해서 유전자 조작으로 인간으로 만들어낸다는 부분이 조금 충격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러한 설정이 낯설 수는 있지만 그러한 설정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현실에 있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나 차별이나 혐오 이런 것들과 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작품을 꼭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이 작품이 SF라 과학기술이 발전된 시대를 그리지만 동시에 아날로그 지향적이다 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이렇게 대놓고 아날로그 지향이라고? 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게 도서관과 종이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SF 장르가 이렇게 극한으로 과학기술이 발전된 시대 속에서 인간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는 장르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챗GPT 4.5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온갖 것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랬을 때 세상이 편해지긴 하겠지만 그것만 지향하는 게 맞는가? 라는 고민을 조금 했는데 좀 생각의 방향을 잡은 느낌이라 좀 개인적으로도 감동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 작품의 핵심 문장은 뭐니 해도 마음을 담으면 곁에 있는 거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책방지기님들은 이 문장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문장에서도 그렇고 아까 영희님 말씀하실 때도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SF가 과학기술을 다루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하가 이 남겼던 영상 메시지는 나한테 은하와 함께 있었던 기억을 불러오게 되었고 이게 물리적인 신체로 옆에 앉아있지 못할지라도 이 마음을 나누었던 기억들 그리고 나와 은하가 서로를 향해 있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한은 은하는 나의 곁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인간관계의 본질은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기억 그것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내님 얘기처럼 사실 SF에는 과학과 기술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저는 SF가 되게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지독히도 인간을 향해 가는 장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SF가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의 과학기술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 대본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은하의 폐가 만약에 기계로 대체가 된다면 또 어떤 결말이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긴 했는데 인간이 사이보그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또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주 머리가 흔들리고 복잡해지는 매력적인 소설입니다. 확실히 같이 이야기하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호이호이. 호이호이. 마음이 담기면 곁에 있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읽었을 때 저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건 바로 호호 책방 컨텐츠 아닐까. 깔때기. 호호 책방 컨텐츠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회 이렇게 여러분께 드리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컨텐츠를 만들고 있으니 저희가 비록 랜선으로 연결된 와이파이 친구이긴 하지만 곁에 있는 것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들 읽으면서 경계로 허무는 작업을 자꾸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발달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손에 쥐어야 하는 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정말 문학에서밖에 찾을 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울컥하네요. 여러분 책 많이 읽고 좋은 생각하는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호이호이.